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8월경 서울해승법원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실무준칙을 제정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줄여줄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줄여주는 대상을 정할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경 서울해승법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여줄지, 그리고 변제기간을 줄여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서울해승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변제계획의 변제기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회생 사건처리 지침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과 관련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2조 제1항에서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안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안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즉 3년 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36개월 내의 기간 동안 이자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2조 제2항에서는 원금을 3년 내에 변제할 수 없음에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해승법원에서 2021년 9월 14일자 보도자료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청년 채무자와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청년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및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해승법원의 2021년 9월 14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중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원칙적인 기준을 보면 청년 채무자의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24개월로 단축이 가능하고, 서울해승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의 추가적인 사유,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 18개월까지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해승법원은 위와 같은 기간 단축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박, 스포츠 토토와 같은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 투기성 소비 등의 원인 및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두 번째,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세 번째, 채무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네 번째, 개인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섯 번째, 세금이나 4대 보험료와 같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관련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해승법원의 실무준칙 제424호의 내용과 2021년 9월 14일자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기간을 줄여주고 그 기준을 정하되 신청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해승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닌 서울해승법원의 내부 준칙에 불과합니다. 과거 부칙 시행 이전에 인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도 36개월로 기간 단축을 해준 서울해승법원의 실무와 관련하여
부칙 규정의 시행만으로 인가를 받은 변제기관과 관련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단순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만으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변제기간인 3년을 청년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줄인다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될 여지도 있고, 위 실무준칙에서 규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변제기간을 정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변제계획 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원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가 전국법원의 합의하에 실시되는 것이 아닌 서울회생법원 내부 준칙에 불과하여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을 고려하는 한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건 처리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1년 9월 14일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의한 3년 미만의 변제의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하여 상담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은 경우만 변제기간 단축을 해주겠다는 취지인지 의문이고, 만약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은 경우만 해주겠다고 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가진 청년 채무자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기준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네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점은 30세 미만의 채무자보다 3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가 가족생활비 부족, 부모님 병원비 등 채무 발생 원인 자체에 수긍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채무 발생 원인 자체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 30세 이상의 채무자보다 30세 미만의 청년 채무자를 나이라는 기준으로 우대하는 것이 과연 평등의 원칙에 맞는 적합한 기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무를 할 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요인을 보면 변제 기간보다는 넉넉지 못한 생계비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변제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추가 생계비를 유연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무사히 수행하고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면책 결정 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와 9월 14일자 보도자료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